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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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 채널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호주 간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문화 충격, 특히나 병원에서요,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의 인생을 풀어간 인생 2막에 대해서 1장, 2장, 3장, 호주 간호사, 워킹맘 생존기 1부, 2부까지 했잖아요.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가서 보시고 오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 보셔도 괜찮아요. 또 뭐 이렇게 달락달락 내용이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간신히 이곳 호주 간호사로서 리프레시 코스를 다 마치고 또 인정을 받고, 그리고 처음 제가 들어간 곳은 파트타임 퍼머넌트로 캐톨릭 병원이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한 병동은 카디오 바스큘라 메디칼 병동이었어요. 주로 심장병이 있으신 분, 그리고 심장마비로 회복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간호했어요. 제가 들어갈 때에 그 병원의 간호사로서의 근로 조건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2005년도에 23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호주에서는 간호사의 그 시급은, 제가 사는 이 멜번은 빅토리아 주인데, 즉 저는 그레이드 2, 이어 1, 2, 3 해가지고 8년 차까지 있어요. 그 등급에 따라, 제가 매겨진 등급에 따라서 이 그 시급은 제가 이 병원을 다니든 저 병원을 다니든 다 똑같아요. 국립이 약간 더 비쌌던 것 같아요. 1년에 4주 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가가 2주 있고요. 이제 슈퍼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 퇴직연금, 고용주가 그 월급이 나오는 토탈 가격의 9%를 저희 퇴직연금으로 자동적으로 주는 제도였어요. 뭐 당연히 워카바 산제도 포함이 됐고요. 물론 한국이나 또 제가 1년 정도 경험했던 사우디에서의 근로 조건이 거의 다 비슷했지만 시급이라든지 특히나 휴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느꼈던 문화 충격은 이런 근로 조건은 제외하고 그 문화, 병원 문화의 충격과 그리고 인종차별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인종차별보다도 그 병원 문화 충격에 더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간호사들도 상하 복종의 그런 문화였어요. 물론 뭐 1년차 선배만 하더라도 감히 저희가 이제 토를 달거나 반박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했을 당시 1984년도에 제가 졸업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공공연하게 저희가 얘기했어요. 선배들이 막 하면 무지하게 태워, 막 이렇게 태운다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그 선배도 물론 달랐지만 그 위에 차지 널스, 특히 헤드 널스는 저희랑 생각해보면 대여섯 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는데 저는 거의 하늘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쳐다보기도 무섭고 한마디 하면 막 발발발발 떨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병원 문화에서 살다가 여기도 당연히 책임 간호사, 수간호사, 간도, 뭐 반장, 부장 쭉 있지만 시프트를 하는 곳에 대장 리더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시프트를 가면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이 되게 모닝 시프트 때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들이 4명, 5명, 오후번에는 7명 정도의 환자를 돌봤고, 그 다음에 밤번은 주로 9명에서 10명 정도의 내과 병동은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체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일을 했을 성심재단이었는데, 저는 VIP 병동에 있었거든요. 30명, 40명 되는 병동이면 간호사가, 말단 간호사가 2-3명이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펑셔널 너싱 케어를 했던 것 같아요. 주로 등록 간호사들은 주사 주고 드레싱 따라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비율을 굳이 어떻게 나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는 되게 홀리스틱 케어예요.
한국 교과서에는 그렇게 간호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것처럼 여기는 교과서대로 해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그 상사와 선배와 후배 사이에 상하 복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 선후배만 해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내가 들어와서 그레이드 2 2년 차가 됐든 5년 차가 됐든 뭐 가장 높은 8년 차가 됐든 일하는 데는 똑같아요. 자기가 일하는 자기 환자만 그 딜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복종을 하거나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반번이니까 반번 전체 병원을 총괄하는 나이트 슈퍼바이저는 2번 정도를 라운딩을 해요. 그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조금 뭐 주말이나 돼가지고 좀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 감독이 오잖아요. 그럼 막 갑자기 막 안 하던 일을 또 막 하는 척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또 안 그럴 수가 없었던 게 마음 나쁜 감독으로서의 되게 권위의식이 굉장히 짙었어요. 예를 들어서 층계를 타고 오르든지 내리든지 해서 오잖아요. 다 검열을 하고 라운딩을 하고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쭈르륵 와가지고 문을 열고 딱 하면서 오 잘못 들어왔네 이러면서 그가 내가 없는 때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그 감시하는 그런 태도들. 근데 그게 문화였던 것 같아요. 어느 것이든 흠집을 책 잡힐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그 만연의 은연중에 다들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항상 있었으니까 여기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을 시작하고 라운딩을 하고 환자들을 쫙 이제 정돈을 하고 다 잠자리에 들고 나면 어느 정도 조금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 12시 때 정도 되면 하루를 마감하는 라운딩을 하는데 그 막간에 그런 시간들이 조금 조용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시간들에 사람들이 뭐 야참을 먹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요. 그거는 내가 무엇을 하든 저 간호사는 나를 참견할 일이 없고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라운딩을 쫙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흔하게 그 책상들에 보면은 그 여성 잡지들이며 이런 신문이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에 띄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좀 본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딱 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제가 호다다닥 이렇게 접어서 놓고 내가 뭐 내 그 환자 차트를 또 막 보는 척을 한 거죠. 민망해, 창피해. 근데 그게 정말 그 세뇌 교육이라는 게 정말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감독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감독이 쫙 와가지고 이렇게 뭐 뒷짐지고 뭐 이렇게 감시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간호사한테 뭐 이러면서 How was the last weekend? 뭐 이러면서 너 지난주에 어땠어? 너 딸은 어떻게 됐어? 정말 그래 우리 애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이러면서 사적인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평소에도 이렇게 부딪히고 만나면 주고받았던 그런 대화예요. 모르면서 생뚱맞게 뭐 네 아들이 어쨌어 딸이 어쨌어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한테는 또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러면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서 난 누구야 넌 누구구나 뭐 이러면서 어머 How did you settle 뭐 이러고 뭐 Are you okay 뭐 Doing well 뭐 이렇게 막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한참 쫄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할 마음으로 뭐 이렇게 인계하듯이 뭐 이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또 나랑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들은 또 하고서는 책상 위에다가 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자기가 쉬고 있는 시간에 자기 밥 먹는 거예요.
뭐 먹고 있던가 뭐 이러면서 감독이 오면 하이 뭐 hello someone so and so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맞아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어떤 때는 아예 그 감독이 와가지고 의자 끌어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가지고 뭐 하하호호 헤헤 야 그랬어 이랬어 그래 맞아 뭐 이러고 그냥 자담해요. 자담 그게 다예요. 그러고서는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참 오늘 몇 명이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병동마다 참 너 몇 명이니 너네? 오늘 디스차지 몇 명? 퇴원 몇 명? 그랬어? 뭐 특별한 일은 없고 누가 뭐 속썩여? 뭐 큰일은 없고 그러고 또 의뢰의 얘네들의 그 태도는 뭐냐면 어떤 체킹을 한다기보다 도와준다는 그런 자세예요. 내가 도와줄 일은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되게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전문직으로서 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믿음. 나는 네가 잘하리라고 믿어. 아니 너 간호사로 정식 간호사로 그레이드 2, 이어 3로 시작한 나에게 뭘 감시할 게 있어요. 내가 할 역량만큼 사람을 주었고 그거에 합당하는 나는 기대치를 내면은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받았던 그 감독한테 받았던 그 인상과 인자함과 친근함 그 상하복종이 아니라 평등함 이런 거에서 생기는 그 신뢰하는 근로 환경에 감사했고 충격이었고 배우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병원 문화 충격에 상하복종이 없었다는 거, 평등 그리고 감시의 눈이 아니고 도움의 눈, 제안들 이런 것들이었어요. 가장 큰 거는 한국에서는 기능간호를 했기 때문에 전임간호를 함에 있어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물론 그 근로 환경이 좋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허드렛 일을 해보지 않았던 간호로서 여기 와서는 이 환자에 필요한 건 모든 걸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되게 낮에 근무는 되게 인계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주는 게 인슐린 주사예요. 인슐린 혈당 체크해서 인슐린 주사 주고 나면 약을 줬잖아요. 밥을 주고 일으켜 세우고 그 침대를 정리하고 이거는 간호보조사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해야 돼요. 약은 수시로 몇 시에 뭐 8시, 9시 뭐 아니면은 after breakfast 뭐 이러면은 그 이후에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한 주기를 그러니까는 한 시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약 취급, 특히나 주사를 주는 약 취급 아니면 항생제 주는 약 취급은 5손가락 안에 꼽아요. 근데 그거를 무슨 뭐 시간을 굳이 내가지고 트레이 들고 다니면서 하지 않아요. 여기는 또 트레이도 우리나라는 이런 막 그 이만한 트레이 그 여기서는 그 빵이나 굽는 오븐에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에다가 그냥 막 1층, 2층 막 쫙 준비해가지고 하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키드니 베이슨이라고 해서 아예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 콩팥처럼 생긴 거기다가 항생제 하나, 2개 그것도 다른 간호사랑 더블 체크해서 같이 가서 이름 확인하고 거기서 주고 이러고 와요. 환자 5, 6명 보는데 뭐가 이렇게 많겠어요? 없어요. 먹는 약? 5-6명에 많이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딱 주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씻기고 먹이고 그러면 약 하나 드리고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가서 모닝티 15분 20분 동안 티 마시고 또 오면 아까 안 씻겼던 사람 씻기고 그러다가 여기 씻기고 침상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점심 나와요. 그러면 또 점심 먹여? 덜 씻긴 사람 있으면 또 씻겨요. 그 와중에 주사 주고 약 주고 드레싱하고 뭐 이런 거는 중간 아주 짤막하게 하는 게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기능직으로 등록 간호사들이
그 시프트 내내 하는 일이죠. 다 싹 다 몰아가지고. 그래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맨 처음에 환자를 씻기고 침상 정리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굉장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갔나? 야, 대학 나와가지고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대학 교육이 필요해? 아, 비록 저는 전문대학 나왔으니까 덜 억울했겠지. 아, 그래도 나는 여기 와가지고 또 1년 마저 해서 학사했잖아요. 근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했지? 다행히도 저는 금세 반번을 했기 때문에 그 환자들 샤워시키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샤워시키는 일은 드물었지만 밤에 해창 방지를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그 포지션을 바꿔줘요. 그런 것조차도 저희는 부조간호사가 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 소대변기를 들고 날라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한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회의감, 자괴감 이런 걸로. 그리고 그래서도 굉장히 그런 적응이 힘들었어요. 물론 그런 그 동료들 간의 팀워크라든지 상하 복종은 없는 거는 좋았는데 내가 전인 간호를 함에 있어서 버릇이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갈등은 없지요. 왜냐면은 어디서 했던 그 간호하고 비교를 할 이유가 없고 여기는 그렇게 교과에서 해서 배운 대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문이 절대로 들지 않기 때문에 회의는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특히나 한국에서 그 간호를 했던 사람들은 굉장한 회의에 저는 그랬어요. 다행히 그 인간적인 존중 많이 배웠어요. 많이 보고 배우고 따라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나이팅게일의 정신이야. 이것이 바로 참 간호를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제가 간호의 시각을 너싱 퍼스펙티브로 바라보니까 제가 그런 회의감이 사라진 거였어요. 7년 정도를 제가 그 병원에서 밤간호사를 했습니다.